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양 물량은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한 물량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고, 세 번째로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에서 분양하는 신도시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수도권 청약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따른 이 파주에만 살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도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 또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분양 물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이라고 하는 곳에 A35 블록하고 A37 블록이 이제 동시 분양을 하고, 이제 2차 부지는 512세대 그리고 3차 부지는 297세대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부지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09세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조금 작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2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층, 그리고 3차는 지하 1층부터 15층으로 이제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하고 110제곱미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84제곱미터 이하에도 추첨제 물량이 있고, 이제 110제곱미터 이제 그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도 추첨제 물량이 모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하고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진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이 쾌적성 여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디에트르의 위치인데요. 파주 운정신도시 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좌측으로는 GTX A 노선 예정지, GTX A 노선의 예정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호수공원 인근에도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딱 입지가 어느 곳에 딱 치우쳐서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운정역이라고 하는 GTX A 노선하고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여기가 디에트르 2차와 3차의 부지인데 여기에 보면 는 초등학교들이 이렇게 위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중심 상업지구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호수공원하고 인근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중시합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저는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운정 GTX 노선하고도 이제 근거리 뭐 가깝다고 보면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거리면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경의 중앙선하고도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 정도의 입지면은 그래도 아주 A급지의 입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 GTX A 노선을 타고 가면은 킨텍스하고 대곡역, 이제 3기 신도시가 있는 이 대곡역 인근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정역 같은 경우에는 GTX를 통해서 이제 서울의 핵심 권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 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본다면은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이나 센트럴 푸르지오 운정 아이파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주 운정 좀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보면은
이 힐스테이트나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운정 뭐 아이파크, 이 운정역하고 가까이 있는 이러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운정 호수공원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인근의 가격을 비교할 때 이제 제가 신축하고의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구축하고도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인근의 현대 아이파크라고 하는 이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지만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의 아파트하고의 가격 비교 사례는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하고 그리고 이 아이파크하고 한번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은 아주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 정도의 입지면은 이제 역하고의 거리감도 있고 그리고 호수공원하고도 거리감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나 뭐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에 있어서는 우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이 많죠. 보시면 녹지 공간이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으로 구성이 된 신도시의 녹지 공간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디에트르 2차와 3차의 부지예요. 여기가 이제 디에트르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부지이고 바로 인근에 현대 아이파크 11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마을 11단지 현대 아파트의 평형을 보면은 35평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보면은 이제 4년차가 된 힐스테이트 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의 역이 한 이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하고도 가깝고 호수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아파트를 만약에 비교하게 된다면 이 산내들 현대 아파트, 그러니까 가까이 인근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차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비교 사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까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디에트르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신축하고만 너무 비교하기보다는 구축의 아파트도 인근에 있어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4억 선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에트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억 중후반의 분양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 이거 같은 동종 입지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 그래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축의 아파트도 35평이 4억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주고 이 디에트르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의 강점이 있죠. 신축과 구축의 아파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단순 편견으로 이 인근에 있는 11단지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힐스테이트 운정하고 비교를 하기에도 좀 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하고의 거리가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힐스테이트 운정의 가격을 본다면은 이제 최근에 거래가 7억 한 4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실거래 가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 그리고 시세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8억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8억 선을 넘고 8억에서 이제 9억, 10억까지도 이렇게 호가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GTX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GTX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래도 호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 아파트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높게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8억선 이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거리에 있는 디에트르가 이제 5억선을 넘지 않거든요. 84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물론 입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거리가 있기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실거주를 기반에 두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두 개의 단지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지가 이렇게 어우러졌다는 것은 이제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동간거리가 넓지 않다는 게 않아 보여요. 좀 동간거리가 좀 짧아 보이고 이 디에트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뭐 일군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역시나 보면은 동간거리가 그렇게 확보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점적인 부분이 이제 이 단지 두 개를 놔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단지를 나눠놨고 이 중간에 이제 주출입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도로가 일부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두 개로 나눠진 단지에 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파트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중앙공원의 굉장히 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에 A35블록 같은 경우에 180세대 그리고 37블록 같은 경우에 99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3B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침실이 1, 2, 3이 있고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이 침실 1 안방 쪽에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에 드레스룸에 구성도 되어 있고 이제 알파룸 뭐 서재라든가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도 제가 뭐 보면은 좀 크게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혁신적인 평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을 이제 알파룸 공간도 있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팬트리 공간도 큽니다. 커 보이고 그리고 이 팬트리 공간에도 창문이 나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구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의 이 공간이 창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여서 개방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발코니나 이런 추가적인 부분에도 창문이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채광이나 환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4C 타입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A35블록은 180세대 그리고 37블록은 108세대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앞서서 본 A 타입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A 타입은 있었는데 여기는 양쪽이 이제 신발장과 같은 그런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하고 이제 침실 1, 침실 2, 침실 3이 있는데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 공간이 하나가 알파룸이 있었죠. 알파룸이 침실 1 안방 공간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더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2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이렇게 잘 나 있는 모습이고 이제 팬트리가 여기는 이 주방 옆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욕실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이제 탑상형의 구조인 것 같은데 탑상형의 구조 치고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이 주방 자체도 개방감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짧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C타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쁜 구성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A타입보다는 현저하게 평면도가 조금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110A 타입을 보시면 이제 35 블록 같은 경우에 46세대 그리고 37 블록 같은 경우에는 22세대라서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침실 1이 있고 침실 2가 있고 침실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4가 있는데 여기 알파룸까지 있네요. 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방의 개수가 일단은 5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주방의 옆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때 평면이 굉장히 알차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도 구성이 많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2개나 되고 그리고 이 전면에 대한 부분들 거실 창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10 타입 치고 제가 본 그런 평면 중에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알파룸에도 창문이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구조가 잘 뽑네요. 이 110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110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블럭은 30세대, 37블럭은 22세대. 좀 세대수가 좀 작네요. 이런 추첨제 물량이 많은 것들이 좀 세대가 많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침실 1이 있고 2, 3이 있고 앞서 본 A타입은 침실 4까지 해가지고 방이 4개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방 3개의 알파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구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현관 팬트리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도 있습니다. 구조가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진 않는데 여기 또 팬트리가 엄청 크게 있네요. 발코니 공간이 있고 개수대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주방 옆에도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많네요. 그래서 팬트리만 3개가 되고 알파룸까지 방 4개가 되기 때문에 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10 A타입이 더 좋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이 더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110 B타입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10 D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35 블럭은 76세대, 그리고 37 블럭은 46세대. 이 110 타입의 그런 규모, 전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의 현저하게 나빠 보이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까지 뽑았네요. 여기도 침실 4까지 뽑고 알파룸의 구조가 없네요. 다만 여기도 침실 4까지 있기 때문에 110 타입의 탑상형 치고는 그래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는 모습이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크게 있고 창문이 안 나 있네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 쪽에도 이제 그 창문이 없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좀 환기성이 좀 아쉬워 보이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방이 이제 4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장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같은 공간들은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탑상형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분들이면은 청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파주에 거주한 분들한테 30% 우선 공급을 하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20%,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50%의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파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 통장은 이제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해당 예치 금액을 충족해 놓으면 됩니다. 이런 예치금들은 미리미리 납입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75%, 그리고 추첨제가 25%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 초과 인 11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가점제 30% 하고 추첨제 70%이기 때문에 이제 추첨제 물량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추첨제 물량도 많지가 않고 해당 그 지역에 거주해야지 우선 공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리고 중복 청약도 가능하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도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되시면 4월 6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4월 7일에 1순위, 4월 8일에 2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4월 14일에 A35블럭, 그리고 4월 15일에 A37블럭이 있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동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물량들을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의 물량에서는 전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은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는 그러한 전입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다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입을 안 하고 전세를 주게 된다면 3년 동안의 대출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 관련된 은행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를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전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청약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대출이나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 계획이나, 만약에 진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세를 주고 3년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 해당 건설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은행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선을 좀 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84 A 타입하고 C 타입의 구성 자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났었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보시면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 5천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84 A 타입 같은 경우에 구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110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대를 넘어가는데 110 타입의 A 타입, B 타입 모두 다 구성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이 좋지 않았던 84 C 타입이나 84
110D 타입 뭐 이런 것들을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개 다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청약 신청을 하셔서 동시 청약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실 때 이렇게 짜실 수도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그러한 평면을 하나 선택하고 35블럭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 너무나 좋다. 그러면 84A 타입을 신청을 하고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형 A 37블럭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더 많은 108 타입 108세대가 있는 84C 타입을 청약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84C 타입 평면이 나쁜 평면만을 넣지 마시고 이렇게 교차 청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운일 뿐이에요. 운. 만약에 10개의 제비뽑기를 하는데 내가 1등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100개의 제비뽑기를 해도 내가 1등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운이 좋다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확률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제 84C 타입이나 110D 타입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4A 타입이나 지우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84A 타입이나 110A 타입은 너무나 평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청약에 있어서 배제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무주택이라면 이렇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입지라면 저는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약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좀 생활에 그런 삶의 활력소라든가 주거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늘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물량을 패스한다고 해서 좋은 물량들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분양 물량들이 축소한다고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분양 물량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또 민간 건설이 하는 그런 규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서울권에도 또는 핵심 지역에 재건축 물량들, 그런 물량들의 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너무나 좋은 물량들을 노리시게 되면은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매력이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파주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억대의 물량들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체적인 그런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 물량들 보시고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 부동산 재테크에 따른 그런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